전에 제가 먼저 한번 연출님부터 배우님들 이렇게 순서대로 자기소개랑 소감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앉아서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킬민하고 연출을 맡은 오경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연 프레스포를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아주 많이들 와주셨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이크 역할의 장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크 역할의 이석준입니다. 조이 역할의 서영주입니다. 네, 조이 스터디 역할의 윤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로빈 역할의 양소민입니다. 트와일라 스터디 문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트와일라 역할의 임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라우디 역할의 이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라우디 역할의 김범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네, 서정균 기자님. 네, 이거 연출님께 아마 질문 드려야 될까요?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이 프레스콜의 약간 근본적인 취지라고나 할까요? 이게 보면은 굉장히 잘 알려진 작품이고 이렇게 자주 이제 들어오고 많은 사랑받는 작품인데 올해도 이렇게 프레스콜 하시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 작품을 더 알리고 싶으신 그러니까 요구한 프레스콜 하게 된 취지 같은 거에 대해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배우분들이 약간 조금 바뀌신 거 외에는 기본적으로 같은 작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감사하게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졌고 그런 작품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오셨고요. 일단은 배우진 자체가 이제 초재연에서 이제 저희 이석준 배우님하고 윤남무 배우님 외에는 이제 새로운 뉴캐스트가 와서 훨씬 더 초재연보다 다양한 조합의 그런 연기자들의 어떤 그 조합들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틀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바뀌지 않았는데 바뀐 건 어찌 보면 우리 어떤 시대 정신이나 시대적 인식들이 좀 많이 바뀌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저희 작품이 어떤 던지는 질문과 화두들이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시대에도 충분히 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을 던질 수 있지 않나라는 마음에 오늘 이렇게 또 기자님을 모시고 또 널리 좀 알려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여기 모셨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역시 연출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방금 그 시대 정신이 달라진 것 같다고 하셨어요. 3년 전에 초연이랑 지금이랑 좀 어떤 면에서 시대 정신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최근에 장애 학교를 세우려고 했던 어머니들이 무릎 꿇고 이런 사태들도 아마 기억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지난 3년간 우리 사회가 그렇게 진보한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좀 이런 작품 준비하시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지점들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스위스에서 안락사의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장애학교 문제도 있었고, 사회가 이렇게 점점 어떤 장애, 여성, 어떤 다른 성 정체성에 대한 이런 소수의 이야기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공론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현상은 저희 사회가 어찌 보면 점점 발전해 달라지고 있는 어떤 과정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갈등의 모습들, 그 안에서 서로 어떤 의견의 엇갈림들, 이런 지점들이
예전에도 분명히 존재했으나 지금만큼 이렇게 이야기가 회자되고 뭔가 이러한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있어서 저희 작품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소재적 측면이나 어떤 주제적 측면들이 어찌 보면 초연 재연보다 더 전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요즘 이제 그리고 이제 프리뷰 기간 동안 이제 관객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리뷰나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확실히 그런 지점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막 되게 슬펐다, 뭐 연기들 되게 잘했다 이런 지점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어떤 장애, 어떤 죽음, 뭐 안락사 뭐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훨씬 더 뭐랄까 생산적인 논의라고 해야 되나요? 훨씬 더 그런 어떤 이슈들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찬반, 감로들박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갖고 사실은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 아닌가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다른 분 질문 있으실까요? 두 번째 줄에 계신 분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레이비의 박이나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이석준, 윤남은 씨께 굉장히 좀 무거운 여운이 남는 쉽지 않은 작품이고 쉽지 않은 캐릭터인데 세 번째로 이제 부자 관계로 합을 맞추고 계신데 좀 이 작품이 두 분께도 좀 많이 각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작품에 좀 이렇게 선뜻 또 다시 세 번째 출연을 결정하신 이유와 그리고 또 이번 공연에서 뭔가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표현을 달리하거나 새롭게 발견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듣고 싶고요. 그리고 서양주 씨께도 이게 이 지체 장애인 표현, 신체 표현하는 거를 좀 어떻게 접근하셨는지 과정 좀 듣고 싶습니다. 사면을 하면서 가끔 초연 때부터 많이 듣는 질문이긴 했거든요. 얼마나 많이 공연을 회차 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 보이고 너무 괴로워 보이고 이걸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빠져나오는가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이 공연을 하나 하는 게 좀 아까울 정도로 좀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연을 할 때 제가 처음에 대본을 맨 처음에 받아봤을 때 사실 저한테는 이게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장애우, 뭐 장애인에 대한 성 불륜 이런 것들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들에게 뭐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마치 어떤 찬반이 나눌 정도로 얘기가 확 나눌 것 같아서 이것들이 어떻게 전달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생각 외로 제 생각보다 이거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미 마음에 열 준비가 되어 있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오히려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흡수했고 그리고 그런 현상들이 저는 오히려 뭐 저희 때문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이 많이 누적돼서 오늘날의 생각을 바꿀 수 있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시선에 아주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피드백과 무대 하나하나 섰을 때 그들의 박수가 오히려 이 무대를 설 수 있는 힘을 줬고 오히려 그 다음 공연으로 갈 수 있는 에너지를 줬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렇게 힘들다고 느껴본 적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팀 내에서 멤버들조차들도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연습 과정 아니면 그 준비 과정에 있어서 힘들지만 서로 북돋으려고 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요. 기타 어떤 작품에 비해서 그러니까 선배님들도 그렇고 뭐 후배님들도 그렇고 뭐 가벼운 실수 하나 넘어가지 않고 다 꼬집어서 웃기는 장면으로 바꿔서 좀 재밌게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바뀐 거라고는 사실은 제가 체감하는 것보다는 보시는 분들이 체감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 3년 전과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나이를 먹어갔고 제 생각도 좀 변해갔고 시민으로서 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바뀌는 생각들이 조금씩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넘어선 무언가를 더 특별히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짜 좋은 작품은 시대가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그것을 뭔가 변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우리가 똑같이 하더라도 그 시대에 맞게 변해간 사람들의 생각이 변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이 훨씬 더 폭이 다양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시대에 맞춰서 그 시기에 맞춰서 공연을 자꾸 바꿔오고 그 입맛에 맞추는 것이 진짜 좋은 공연인가 하는 거는 좀 개인적으로 의문이 좀 남습니다. 네. 예. 감사하게도 좋은 프로덕션인 그 연극연장에서 저를 다시 불러주셔서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연출님하고 석준이 형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직까지도 유효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야 되는 이야기인 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고요. 그리고 초연 재연할 때 재연 때까지만 해도 이제 재연은 거의 약간 이제 앵콜 개념으로 해서 초연 배우들이 다 참여를 한 상태였고 이번 3연을 하면서는 이제 석준 형님하고 저를 제외한 나머지 새로운 게스트 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훨씬 새롭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그리고 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윤나무라는 사람이 또 어느 정도 생각이 업그레이드가 됐을까를 연기에 좀 투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이제 동료 배우분들하고 스태프분들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예, 많이들 들어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신체적인 것보다는 일단 조이의 감정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조이가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됐고 얼마큼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체적인 거는 3년을 나무형 덕분에 그 휠체어나 그런 이제 나무형도 다 배웠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받아서 잘 봐라. 여기서 이렇게 접었다. 이게 나무형이 너무 신체적인 거는 나무형한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도 어느 정도 넣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스토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없으시면 제가 장현성 배우님, 죄송해요. 네. 제가 물어볼 거는 장현성 배우님 굉장히 오랜만에 본 기자라고 알고 있는데 소감도 같이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오랜만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랜만인 줄 몰랐는데요. 카운트를 해보니까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그동안에도 계속 저는 이제 연극을 보러 다니고 또 연극하는 동료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어떤 작품들을 하면 좋을까 계속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좋은 작품들도 있었지만 제가 시간이 안 맞았던 경우도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이 작품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약간 무리는 됐었는데 참여를 하게 됐던 것이고요.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킬미나오는 작품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이 원체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객으로 초연을 봤었는데 그때 이 작품은 언젠가 내가 꼭 한번 하고 싶다. 나 이 작품을 하게 될 수 있을지도 몰라. 막연히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열전 컴퍼니에서 뭐 감사하게도 또 연락을 주셨고 말씀하셨지만 뭐 여기 초재연을 같이 했던 또 배우들이 있었고 저는 사실 바로 지난주에 이제 그 드라마가 끝난 상태여서 촬영하고 공연 연습을 번갈아 가면서 굉장히 좀 시간이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었는데 여기 이석준 씨께서 하도 이렇게 잘 도와주시고 뭘 그냥 이렇게 항상 저를 챙겨주시고 그래서 저 캐릭터를 또 이렇게 완성시켜주시고 그런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 지금 사실은 뭐 윤나무 씨나 이석준 씨나 뭐 저랑 친분이 있는 배우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 처음 만나는 배우들인데 저는 이 무대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제 공연이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만 이 공연을 올려가면서 느끼는 에너지가 제 삶에 아주 큰 어떤 자양분이 되는 것 같은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저 양소민 배우님께 질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소민 배우님이 로빈으로 이 작품에서 제일 집중하고 있는 부분, 로빈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보여주고 싶으신 부분?
네, 일단 대본을 처음 보고 그리고 킬리미나우라는 작품을 관객으로 처음 보러 갔을 때 느꼈었던 느낌이 로빈이라는 여자가 자기 인생의 뭐 불행 그런 것들을 주체적으로 살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나중에 제이크 가족을 만났을 때 이들이 서로 사랑하며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 그런 내 삶을 내가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용기를 배운다고 네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 처음 대본을 봤을 때 그리고 공연을 봤을 때 느낀 것을 잘 표현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연기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네, 없으시면 저 트와일라 두 분한테 질문 드려볼게요. 그 트와일라를 연기하는 순간에도 그 너무 안쓰럽거나 뭉클하거나 하는 순간이 있으신지 아니면 나 같으면 이런 결정 안 했다 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나 같으면 이런 결정 안 했겠다. 아니 문제 좀 생각 좀. 죄송합니다. 네. 아니, 원래는 그냥 배우 인간으로서 트와일라를 떨어져서 봤을 때는 그냥 오디션과 순간이 다 아프고 막 이렇게 되게 안쓰럽고 그랬거든요. 근데 막상 트와일라로 들어가서 살고 같이 연기하다 보니까 아픈 것보다는 행복한 게 더 많더라고요. 왜냐면 모든 아픈 상황이지만 서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것 같고 네, 저는 그래서 물론 상황은 굉장히 아프게 돌아가지만 그 안에서 사랑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서 저는 좀 트라일러로서 약간 되게 행복한 게 더 큽니다. 네, 그렇습니다. 생각. 저는 항상 그 이제 리딩 때부터 연습할 때까지 공을 올렸을 때까지 어떤 보통의 삶에 관하여를 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되게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고 근데 그것들이 되게 아픈 사람들이 모였지만 정말 언니 말대로 함께 어우러져서 그리고 서로가 있지 않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었고 또 트와일라 인물 자체가 좀 나보다는 남을 더 생각하는 인물이어서 사실 저도 가끔 문진아로서는 되게 이기적인 부분 어떤 나만 나 혼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참 이 여자는 왜 때문에 정말 그냥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까지 희생을 하고 지원을 하고 이렇게 스폰을 해주는지 처음에는 조금 이해가 안 갔으나 이제 하다 보니 정말 곁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고 행복하고 그래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근데 정말 오빠를 생각해서라도 마지막 어떤 그 결정을 존중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고민이 됐었고 아직까지도 오빠를 보내고 싶지는 않았지 이런 얘기 해도 돼요 근데? 막 결말 이런 거 얘기해도 돼요? 그렇죠? 맞아. 그래서 오빠의 생각을 오빠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래서 또 오빠를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트와일라가 되려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럼 제가 라우디 두 분한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라우디는 항상 밝은 모습 속에 내면의 상처가 많은데 그 캐릭터를 연구하시면서 가장 신경 쓰셨던 부분, 연기하면서 가장 신경 쓰고 계시는 부분이 뭔지 궁금합니다. 내면의 상처
있지만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고 밝아 보여야 하는 것보다 제가 라우디 역할을 맡으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가지고 극 중에 라우디가 19살에서 20살로 넘어가는 친구인데 제가 올해 36이니까 이게 일단 언론을 빌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게 자꾸 이제 조금 이제 발랄하고 뭔가 굉장히 톡톡 튀는 호흡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늘어지는 호흡들이 좀 나오고 대사 자체도 이제 막 어르신 이런 것들이 어르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은 회를 끼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많이 해서 항상 나는 19살이다, 나는 20살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들어가야 했던 것들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언론을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실 라우디 역할을 하면서 뭔가 내면 상처가 있지만 겉으로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보다 어찌됐건 여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어느 정도의 장애를 갖고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라우디 같은 경우에는 뭐 일종의 틱 장애를 앓고 있는 역할인데 그 틱이라는 장애 혹은 뭐 다른 장애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좀 무서운 것도 있었고 그렇다고 제대로 안다고 판단을 하고 이걸 너무 깊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너무 또 실제로 이제 뭔가 어떤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 좀 이게 좀 괜히 좀 폐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서 그런 장애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접근할 때 두렵기도 하고 사실 지금도 공연하면서도 이게 괜찮은 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라우디 역할을 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지점은 그렇게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나이와 어떤 그런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우디가 상처가 많지만 힘든 상황 속에서 웃음으로 그걸 이겨내려고 하는 지점에 대한 고민은 사실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고 연기를 하는 초반부터 계속 고민되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어떻게 접근하지라는 그런 고민을 했다가 대사 속에서 그 이유를 좀 찾았었거든요. 나는 늘 괜찮지 않았었고 늘 혼자였고 나는 늘 나를 돌봐야겠다. 뭔가 그런 어떤 라우디의 혼자 이겨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 속에서 계속 힘들고 막 지쳐서 막 우울해하는 것보다 그냥 좀 더 그 상황을 좀 더 행복하려고 하고 그 순간순간을 그렇게 했던 과거들의 라우디의 전사들을 구축을 하니까 오히려 그게 좀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연기하면서 가장 신경 쓴 점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너무 많은 것들을 신경 쓰고 많은 것들이 어려워서 저는 사실 공연이라는 어떤 장르를 많이 접해보지 못했고 되게 부신 정말 훌륭하신 선배님들 사이에서 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정말 뭐랄까 되게 감사하고 좋은 순간이면서도 동시에 폐가 끼치지 않을까라는 어떤 두려움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번 고민하고 매번 걱정하고 신경을 좀 다방면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집어 어떤 걸 신경 썼다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해온 과정 속에서 근데 선배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형누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조언해주시고 같이 해보자고 먼저 말씀해주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건 좀 내려놓고 요즘 즐기려고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저 엠비스타 안민지 기자입니다. 공연 잘 봤습니다. 방금 전에도 약간 말씀해 주셨지만 다른 이제 처음으로 이 연극하시는 분들은 약간 호평도 이 킬미노 자체에도 호평이 있고 그리고 소재 자체도 조금 위험한 소재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출연에 대한 부담감이나 연기에 대한 부담감은 좀 없으셨는지 다른 분들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어떤 분한테 질문하시는 건지 좀 찝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너무 많으셔가지고 네, 대표로 장현성 선배님이 대답을 해주시면 글쎄요, 뭐 소재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늘 이런 일을 하는 창작자들이라면 관심을 갖게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고요. 뭐 지금 도드라져 보이는 것은 이제 뭐 장애라든가 뭐 안락사 뭐 이런 부분들이 커 보일 수 있지만 이 모든 출연하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다 이제 그 사회에서 조금씩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일반 시민들 누구나 다 그런 영역에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들을 우리는 이제 애써 모른 척 살아가지만 사실은 뭐 우리 삶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아까 우리 연출이 얘기했듯이 좀 더 공론화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류의 작품들이 좀 더 건강하게 많이 보여줘야 그것이 좀 건강한 사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요. 질문에 대한 답은 됐을까요? 그리고 아까 지금 진행하시는 분이 지금 마지막인 것 같아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오신 분들은 대부분 공연에 관련된 기자분들이시겠죠. 문화부거나 공연계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이렇게 관객 장현성으로 또 배우 장현성으로 작품을 만나고 기사를 만나고 뭐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이 산업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작품들이 많은 기사나 많은 그 이야기들에 노출되기가 쉽죠. 근데 물론 작품이 뭐 성의가 없게 만들어졌다거나 크게 뭐 자랑할 거 없는 작품이라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만 뭐 그래도 이거 볼만한 작품이다. 이 연극, 이 영화 볼만한 작품이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조금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드라마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연극이나 영화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관객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찾아서 보시기가 힘들죠. 정보가 요새 뭐 인터넷도 있고 합니다만 그런 인터넷이나 뭐 그 신문이나 여러 가지 그 기사들을 찾아보시는 게 이제 1차적인 그 정보란 말씀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관객의 입장에서도 너무 좋은 작품을 봤는데 조금 더 소개가 좀 여러분들한테 됐으면 이런 안타까움을 저는 굉장히 많이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여기 기자님들 많은 공연을 보시고 뭐 열심히 뭐 잘 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물론 저희가 조금 뭐 잘못한 부분이 있고 성의가 없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또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 근데 공연을 보시고 이 공연이 소개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게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4년째라면 이 연극판 안에서는 그래도 꽤 좋은 소문이 난 공연인 건데 사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계시는 관객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2시간이요 공연을 합니다. 근데 단 1초도 저희의 고민이 들어가지 않은 시간은 없습니다. 이 공연은 정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민의 끝까지 쥐어짜서 만든 아주 밀도 있는 2시간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여기 기자 여러분들께서 기자님들이 그런 것에 동의를 해주신다면 저희 이제 공연 시작이니까요. 더 좋은 공연을 더 많은 관객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